안녕하세요. 비주정입니다. 오늘은 62회 생활정리 13편 SMP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SMPS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PS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의 약자로 SMPS라고 부릅니다. SMPS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LED와 같은 그런 제품들에 사용하는 DC 전압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입력단에 220V의 교류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낮은 직류 전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SMPS의 동작 원리를 한번 보시면 이 입력단에 220V가 들어오게 되면 브릿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DC 전압으로 바꿉니다. 이 DC 전압을 스위칭 소재인 모스펫이나 IGBT를 이용해서 온오프를 반복해서 전기 제품에 사용하는 DC 전압을 만들게 됩니다. 온 시간이 길어지면 높은 DC 전압이 출력이 되고 온 시간이 낮아지면 낮은 DC 전압이 출력되게 됩니다. 아래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입력단에 AC220이 들어오면 SMPS를 거쳐서 3.3V, 5V, 그리고 LED에서 많이 사용하는 12V 등으로 DC 전압을 생성을 해서 각 전기 제품에 공급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형 제어 방식과 SMPS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PS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 선형 제어 방식의 부품을 통해서 AC를 DC로 변환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를 사용했었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TV나 컴퓨터 모니터 등 이런 쪽에 사용했던 선형 제어 방식은 일단 효율이 낮고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SMPS가 나오면서 효율이 높아지고 기계 사이즈는 훨씬 작아지고 그리고 열 발생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SMPS와 같이 스위칭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노이즈 처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 노이즈가 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같이 안고 있는 게 SMPS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과정에서 고주파의 노이즈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이 SMPS의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는 선형 제어 방식과 SMPS 방식의 장단점 비교를 해놓은 표입니다. 우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선형 제어 방식이 낮고 SMPS 방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측면에서는 선형 제어 방식이 작기 때문에 유리하고 SMPS 방식은 노이즈가 커서 노이즈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로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선형 제어 방식이 간단하고 SMPS 방식은 이제 복잡한 그런 면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선형 제어 방식은 내부에 트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고 SMPS 방식은 이제 반도체 소재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선형 제어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제어 방식은 AC 전원이 입력에 들어오면 아래 회로도를 한번 보시면 AC220이 들어오면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 전압을 다운시킨 후 AC 전압을 반파 정유기 또는 이 4개의 다이오드로 구성된 이 브릿지와 같은 전파 정유기를 거쳐서 이 맥류 성분을 갖는 DC 전압으로 만든 후에 그리고 일정 전압을 출력하는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DC 전원을 전기 제품에 맞는 DC 전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TV나 컴퓨터 모니터 등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 SMPS의 회로 구성도입니다. 이 SMPS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면 아래 회로도를 보시면
왼쪽에 1차 AC 220V가 인가가 되면 브릿지 다이오드 정류기를 통해서 HVDC, DC 전압, 높은 DC 전압으로 1차 변환을 거칩니다. 여기서 모이스팻이나 이 IGBT 스위칭 소자를 갖고 그 전기 제품에 맞는 DC 전압을 2차 변환을 시켜서 이 전기 제품에 공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스위칭 소자가 온 시간이 길어지면 DC 전압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스위칭 온 시간이 짧으면 DC 전압이 낮아지는 방식을 이용한 그런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SMPS의 정전류 제어와 정전압 제어입니다. SMPS는 구동 방식에 따라서 정전압 방식, 그리고 정전류 방식, 그리고 정전류 정전압 혼합시킨 방식,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전압 제품입니다. 이 정전압 방식은 전압을 조절해서 LED 모듈로 유입되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전압 방식의 이 장단점으로는 낮은 단가로 인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입력 전압이 높아지거나 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SMPS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류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정전압 제품에서는 정격 이상의 전류가 LED로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LED에 이 과전류가 유입이 되면 밝기가 일정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LED가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전류 방식입니다. 이 정전류 제품은 전류량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 LED라는 제품 자체가 전류 구동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전류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이 정전압 방식의 SMPS로는 최적의 성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전류 제품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전류 제품의 경우에는 전류 변동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한층 안정적인 구동이 이제 가능합니다. 단, 단가가 정전압 제품보다 비싸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전압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전압 정전류 혼합 방식입니다. 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예전에 단가의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했던 정전압 제품은 이 LED 수명과 그리고 품질 문제로 인해서 점차 사용 빈도가 이제 줄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정전류 제품이나 정전압, 정전류 혼합 방식의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62회 생활전기 13편 SMPS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